오늘 대표팀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홍명보 감독이 이걸 했기 때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구친구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대표팀이 미국을 상대로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뒀어요. 비록 미국의 해외파 선수들이 거의 빠진 스쿼드였긴 했지만 평가전 승리 그 이상의 수확을 거뒀는데요.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대표팀이 전술적으로 무언가를 확실히 보여줬다는 데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다른 경기들과 다르게 홍명보호가 미국전에서 보여준 전술들이 어땠으며 대표팀이 월드컵에서는 강팀들을 상대로 어떻게 플레이할 수 있을지 그 해답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팀이 오늘 경기에서는 5백을 들고 나왔었잖아요. 초반부터 우리나라의 공격이 잘 통했던 건 아니었는데요. 미국 대표팀의 전방 압박 기조는 매우 명확했었잖아요. 조현우 선수가 샌드백에 공을 전달하면 바로 라인을 올리면서 강도 높은 맨투맨 압박을 시전했었죠. 그리고 미국 대표팀의 윙어들이 어떤 선수들이에요? 티모시 웨어와 플리식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 초반 서령우 선수와 이태서 선수가 전방으로 많이 가담하지 않으면서 수비적으로는 실리적인 플레이를 펼쳤다고요.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일단 큰 문제점이 뭐예요? 공격 숫자가 적으니 손흥민, 이동경, 이재성 이 3명만으로는 사실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내기란 쉽지 않겠죠. 그럼 볼을 계속 뺏기고 미국 대표팀이 계속 공격해오니까 우리에게 매력적이었던 공격 찬스가 많이 없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마다 대표팀이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게 전방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수비형 미드필더인 박용우나 정우영 선수가 압박에 시달리면서 소유권을 잃고 위험한 상황에서 실점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었는데 이번에 중원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초반에 미국이 전방 압박을 통해서 효과를 보았을지라도 한국이 점차 압박을 풀어내고 높아진 미국의 이 수비 라인을 손흥민 선수가 이런 뒷공간을 파고드니까 우리의 라인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면서 위협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왔던 거예요. 자, 그리고 중원부터 좀 칭찬을 해볼게요. 김진규와 백승호 일단 전북에서부터 호흡을 좀 맞췄잖아요. 이 선수들을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동아시안컵에서 똑같이 3백 기반 전술을 썼었거든요. 이때도 3-4-3이었는데 여기서 중원이 그때는 서민우와 김진규였어요. 그런데 이때는 중원 싸움에서도 둘밖에 없으니까 밀리게 되고 김진규 선수가 본인의 장점인 패스를 살리기에도 수비하는데 급급하고 압박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본인의 장점을 살리기는 어려웠었다고요. 그런데 백승호가 나오니까 어때요? 일단 둘이 호흡이 좋죠? 더군다나 중요한 건 버밍엄에서부터 백승호 선수가 이 투미들에 익숙하다 보니까 김진규의 호흡도 좋아. 본인이 기존에 펼치던 플레이 그대로 펼칠 수 있고, 그리고 일본전에 이 3-4-3과 달랐던 점은 기본적으로 이동경과 이재성이 양쪽 윙에 있지만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중원 숫자를 늘린데도 가담하니까 훨씬 우리의 패스 플레이가 원활했던 거예요. 또한 전반 초반과 달리 우리나라가 압박을 받을 때 이에 대응하는 긍정적인 시퀀스들이 꽤나 많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늘 문제였던 게 뭐예요? 손흥민 선수가 맨날 뛰어다니고 전방에서 압박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라크나 요르단 상대로도 굉장히 고전하는 모습 많이 보였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 어땠어요? 이재성이 기본적으로 왼쪽 측면에서 수비 가담해주고, 그리고 중앙에서는 손흥민과 이동경이 동시에 압박을 하죠. 자, 거기 오른쪽 측면이 지금 비어있는데 여기서 홍명보 감독이 어떤 묘책을 세웠냐, 우측에서 서령우 선수가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파리와 토트넘과의 슈퍼컵에서도 선수들이 각각 한 명씩 잡는 이 맨투맨 압박을 토트넘에 선보여서 파리가 꽤나 당황을 하고 경기에서도 밀리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보였단 말이죠. 중앙에서 이동경과 손흥민이 공을 사이드로 밀고 우측으로 갔을 때는 김진규와 서령우가 동시에 압박을 하고 왼쪽에서 이재성이 강하게 압박을 들어오니까 상대는 롱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런데 홍명보 감독이 이런 전술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 후방에 김민재, 이한범, 김주성이라는 공중볼 경험이 매우 좋은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맨투맨 압박의 약점은 뭐예요? 만약 한 선수라도 자신의 맨투맨을 놓치게 된다면 바로 다른 지역에서 수적 우위가 만들어지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전술이라고요. 자, 근데 우리나라는 누가 있어요? 김민재 선수가 후방에 딱 있잖아요. 미넨에서도 콤파니가 높은 수비란을 형성할 수 있었던 건 스피드와 커버의 장점이 있는 김민재를 믿고 이를 사용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여름에 김민재 선수 붙잡았던 것도 콤파니였죠. 자, 그래서 미국이 롱볼을 처리해서 우리나라 볼을 갖고 오게 된다면 그 이후부터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오른쪽 측면만 보더라도 이동경, 서령우, 김진규까지 이 3명이 삼각형을 그리면서 유리한 패스 플레이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저는 우리 대표팀 경기를 보고 프리미어리그의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좀 떠올랐었거든요. 크펠이 리버풀 꺾고 커뮤니티 시드 우승했을 때도 굉장히 좋았던 게 3백 딱 놓고 하이브리드 운영하면서 좌우 풀백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써먹었단 말이죠. 자, 크펠도 딱 보면 공격적인 윙백인
가드인 무뇨즈를 딱 올리고 리차즈와 라크루아, 게이, 미첼 이 4명이 4백을 이루잖아요. 우리나라도 어땠어요? 자, 서령우 선수가 올라갈 때는 이한범 선수가 오른쪽 측면으로 가고 이태석이 올라갈 때는 김주성이 왼쪽 측면까지 올라간다고요. 그리고 이 전술의 핵심은 우리 수비 진영에서 압박을 당할 때 원투 터치 이내로 패스를 돌리면서 두세 번 안에 상대 압박을 벗어내고 이재성과 이동영화한테까지 이 볼이 전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팰리스도 발밑이 좋은 와튼이나 이적한 에제, 사르가 수비 진영에서 볼을 받으러 내려와서 공의 줄기를 풀었었다면 우리나라도 오늘 김진규와 백승호처럼 이 발밑이 좋은 선수들이 중원으로 내려서 볼을 풀어주고 그 공의 앞선까지 가면 기본적으로 마무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전술을 만들었던 거예요. 특히나 오늘 공격 시에 이 삼각대응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바르셀로나도 잘했던 게 뭐예요? 메시가 최전방에 있더라도 메시가 내려오면서 사비, 이니에스타와 삼각형 그리고 메시, 이니에스타, 알베스 삼각형 그리고 여기서부터 압박을 잘 풀어나갔었잖아요. 근데 오늘도 손흥민 선수가 딱 내려올 때 서령우, 김진규, 백승호, 이동경, 이재성 무한 스위칭 그리면서 삼각형 만들고 압박을 풀어내려는 움직임을 많이 보였단 말이죠. 결국 이번 경기에서 가장 핵심은 뭐였을까요? 우리가 강팀을 상대로 어떻게 플레이할 수 있을지를 계속 실험했던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동아시안컵 일본과의 경기에서는 잘 드러날 수 없었던 게 일단 지금 선수단 퀄리티는 아니었었고 확실한 골게터가 없었단 말이죠. 자, 근데 오늘은 어땠어요? 이재성 선수나 마인츠에서 하던 것처럼 압박 확실히 가져가주고 손흥민의 완벽한 골찬스 만들어주면서 키패스만 3개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패스 성공률이 무려 97%야. 이보다 더 잘할 수가 없었던 거죠. 본인이 마인츠에서 하던 거 계속 하니까. 그리고 이동경도 어땠어요? 측면 윙어가 아니라 본인이 잘할 수 있는 하프 스페이스 중앙에 딱 놔두니까 압박 성실하게 가동해주고 골 찬스를 만드는데도 능했었고 마무리할 수 있는 찬스에서는 골대 앞까지 가면서 득점까지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중원에서도 어땠어요? 백승호, 김진규 본인이 계속 하던 거 계속하게 만들어줬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기본적으로 김민재가 돌아왔고 김주성과 이한범이 기동력이 더 좋으니까 상대 압박할 때는 확실히 가주고 왼발 오른발 능하니까 본인의 장점 살려서 빌드업 할 때도 이게 또 강점으로 잘 드러나고 그리고 전방에서 가장 달랐던 건 뭐예요? 손흥민이 딱 있으니까 그의 가장 장점인 공간 침투와 한두 터치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장 극대화했다는 거죠. 자, 진짜 재밌는 게 홍명보 감독이 새로운 본인만의 전술을 짜서 대표팀에 입힌 게 아니라 각 선수들이 소수팀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느낌을 대표팀에 그대로 맞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승리의 가장 핵심 뭐였어요? 손흥민과 이재성 9위 듀오였죠. 손흥민이 역습을 위해서 수비 가담을 가장 적게 시키면서 체력을 딱 비축시키고 역습 상황이 딱 되니까 기동력이 약한 센터백 팀님 쪽으로 적극 공략하는 모습 많이 보였잖아요. 김진규와 이재성, 손흥민까지 이어진 3자 패스가 굉장히 많았었다고요. 그러니까 첫 골 역시 이재성이 딱 볼을 잡자마자 손흥민 쪽으로 볼을 딱 떨구고 여기서 침투 후에 마무리까지 보이는 모습 토트넘에서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런데 손흥민에게 이게 전술적으로 완전히 핏했던 게 우리나라 전반적 크로스 시도가 한 번도 없었어요. 오늘 그 얘기는 뭐냐? 오직 롱볼을 통해서 빈 공간으로 침투하는 손흥민이 향해서만 볼을 전달하겠다는 거예요. 미국 센터백들에 비해 손흥민 선수가 공중볼은 약하니까. 근데 이재성도 장점이 뭐예요? 크로스보다는 결국 공격수에 한 번에 찌르는 키패스잖아요. 자, 그동안 이강인 선수에 대비해서 공격적인 장점을 덜 발휘했던 이재성 선수가 파이널 서드에 딱 위치시키니까 손흥민에게 완벽한 패스를 계속해서 구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골도 어땠어요? 손흥민이 계속 침투 가져가니까 미국 수비 라인이 뒤로 물러났었고 그러니까 중원에서 볼을 잡은 김진규가 이제는 편하게 정면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생겼던 거예요. 이후 페널티 박스 안에 손흥민에게 전진 패스 딱 내어주고 여기서 전진 패스 받은 손흥민이 센스있게 2대 패스 이재성과 받고 흘러나왔던 볼을 이동형이 마무리했던 거죠. 자, 근데 반면에 오늘 경기가 아쉬움은 좀 남겼습니다. 뭐냐면 후반전은 거의 정반대의 경기력이었다는 거예요. 확실히 이재성과 손흥민이 딱 빠지니까 그 공백이 너무나 컸던 거죠. 이강인 선수 딱 볼을 잡으니까 아직 경기 감각이 그렇게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 보였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확실히 지난 대표팀에서 모습보다 뽕이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다고요. 그리고 배준호 선수도 원래 잘했던 게 뭐예요? 이라크전에서도 왼쪽 측면에 딱 붙어서 드리블로 1대 상황 만들고 여기서 돌파하면서 크로스 만들고 본인이 직접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러 내려오고 근데 오늘 경기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에는 전술적으로 이강인과 배준호에게 핏했던 전술은 아니었던 거죠. 이강인과 배준호가 들어가면 그에 맞게 전술이 좀 수정이 돼야 되는데 이에 맞는 대응이 전혀 없고 자신의 틀에 맞게 부품만 갈아 끼우다 보니까 이 선수들의 장점이 드러날 찬스조차 거의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조현우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오늘도 경기를 이기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또 옌스도 오늘 첫 경기였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좀 없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볼을 이쁘게 차서 중원
이번 선수 볼 배급을 하는 느낌보다는 예전에 좀 김남일이나 확실히 딱 쓸어주면서 볼을 이쁘게 차진 않을지라도 중원의 활동량을 또 불어내면서 팀이 수비 상황에 딱 들어섰을 때 커팅이 가장 장점을 보였었죠. 그리고 공격 시에도 어땠어요? 그동안 우리나라에 없었던 수비형 미드필더가 크게 전진하면서 빈 공간 침투도 가져가고 다른 선수들의 호흡이 좀 약하니까 본인이 그 호흡을 끌어당기면서 공격을 주도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다고요. 네, 오늘 경기에서는 미국전에 어떻게 우리가 플레이를 하였고 앞으로 대표팀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지에 대해서 살짝 엿볼 수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큰 숙제로 남은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강인과 황희찬이 어떻게 이 역할들 안에서 수행될지가 가장 미지수이고, 자,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 미국이 대처를 하지 못했어서 손흥민 선수의 원톱 카드가 매력적인 카드였을지 몰라도 앞으로 공중권에 강한 팀 만나게 된다면 과연 이 상황에서 주민규나 오세훈 등 제공권의 강점의 선수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가 큰 숙제로 남긴 했습니다. 그리고 윙백의 기동력 역시 후반 갈수록 굉장히 약해졌었는데 여기에 또 마땅한 대체자가 없다 보니까 정상민이 오른쪽 측면에 나왔잖아요. 물론 스피드에 장점이 있으니까 공격 시에는 강점 보였을지 몰라도 수비로 딱 들어왔을 때 빌드업 상황에서나 혹은 맨투맨 상황에서 과연 강점을 가져갈 수 있느냐? 아직 그것도 미지수죠. 자, 오늘 미국을 상대로 대표팀이 승리를 거뒀는데 과연 이것이 멕시코전까지 이런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더불어서 손흥민의 원톱, 김민재를 바탕으로 한 3백, 이것이 월드컵 무대로 나간다면 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주영미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재밌고 유익한 축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